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가 어제 있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입장부터 좀 들어보죠.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인 김대식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헌정사상 처음이에요. 현직 대통령 체포. 일단 여기에 대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입장은 뭐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참 이게 참 부끄럽기 그지없고요. 우리 국민들에게 또 어떻게 이게 설명을 해야 될지 이게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헌정사상 이제 초유의 일이 벌어졌잖아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공수처는 꼭 이렇게만 해야 됐는지 이렇게 안 하고도 충분하게 현직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수사도 하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어제 외신을 타고 전 세계로 지금 이 전파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국격의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의 신용도 문제도 있고 지금 국제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복합해 있고 또 지금 미국의 트럼프 2기가 지금 곧 다음 주에 출범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건가? 저는 우리가 나라가 우선이지 않나. 어떤 법을 떠나서 충분하게 그런 걸 하는데 이 공수처가 지금 모든 이 상황이 공수처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법적으로 이제 법률적으로 따진다 보면 저는 법률가는 아닌데 영장이 나왔잖아요. 영장이 나왔는데 왜 영장이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 그걸 하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하기 때문에 또 대통령도 어제 영상 편지를 통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법률가들 전체적인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에서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이 참 안타깝고 그래서 저는 어제를 계기로 이런 사법적인 문제 이제 국민들이 법과 질서는 이렇다. 법의 원칙은 이렇다 하는 것을 좀 제시해 주는 좀 좋은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의원님 정치인들이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인들이 어떤 사법기관에 처분을 받으면 반응은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아니면 탄압이다.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좀 부끄럽다고 말씀하셨지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끄럽고 죄송하다보다는 이거는 잘못된 거다 탄압이다 이쪽이 좀 방점 찍히는 아니 그러니까 맞습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정치에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정치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얘기는 집권 여당으로서 이 사태를 만든 건 부끄럽다? 그렇죠. 집권 여당으로서 또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거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공수처가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드는 건지 나는 이게 답답하다는 거죠. 근데 의원님 이게 이제 영장의 효력에 대해서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비대위원장들 많은 의원 유사 출신 의원들이 여기서 지금 뭐 영장의 효력에 대해 저희가 다툴 건 아니 그렇죠. 얘기할 건 아니고 그럼 대통령이 그냥 자진 출석하거나 예를 들면 공수처가 일정을 협의해서 그러면 공수처에서 굳이 체포영장은 안 쳤을 건데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거 대통령이 그러니까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경찰에서 수사를 해라. 그리고 지금 헌법 84조에는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현직 대통령이 그걸 수사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내란 이거 자체는 경찰청에서 하라 이거죠. 그럼 그건 법대로 하라는 거지. 법대로.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은 대통령이 자기는 자진 출석을 하든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든 이렇게 하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의 원칙에 의해서 하라는 거지. 그런 메시지를 지금 주는 거지. 꼭 대통령을 옹호하고 보호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자, 계엄. 우리 108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지금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아니, 공식 입장에 나온 게 공식 입장이 거의 다 그래요. 자, 그런데 당에서 예를 들면 의원총회 그대로 원천 상태에서 보면은 다 잘못됐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거에 토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관련해서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니까 저희가 죄송합니다라는 예를 들면 뭐
저 108명 의원이 연명 사인한 입장문 이런 건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 연명 사인한 입장문. 예를 들면 그렇죠. 그렇지만은. 근데 입장은 다 그런지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의원총회에서 이게 전체를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예. 수차례 의원총회를 했지만은 그러나 내란인지 내란이 아닌 건지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할 거 아니에요. 뭐 법원이든. 예, 법원이든 판결할 거고 단 직권남용이라는데 헌법 84조에는 직권남용죄는 현직 대통령은 그걸 안 받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시민을 공수처와 국수본의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겠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공수처와 경찰의 행태는 불법의 연속이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거군요. 시민을 다치게 한 데에 대해서 공수처와 국수본의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어제 신동욱 원내대변인 말로는 이제 공수처에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를 나오거든요. 네.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물으실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이제 법률자문위원 쪽에서 어제 오후 5시인가요? 그래서 아마 그저 고발장을 제출을 했을 거예요.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장이랑 국가수사본부장이요? 서울중앙지검에 공수처를 직권남용, 불법 체포 및 감금 혐의, 그리고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이거로서 지금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법원에서 이제 결정할 문제고 검찰에서 결정할 문제고 이제 그러한 형태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대통령과 국민의 입장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을 묻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불법 수사, 불법 영장이니까 응할 수는 없는데 내가 자진 출석 형태로 가서 뭐랄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뭐 출두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만약에요. 그러면 내란죄 수사권이 확실히 있는 경찰이 수사를 했으면 대통령이 순순히 응했을 거로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수사를 했으면은 자진 출석을 하든 하고 국민의힘도 이렇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법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대통령을 보호한다는 입장보다 법대로 법과 원칙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의해서 수사를 하라. 그거에 일관된 주장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까지.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영상 보셨죠, 의원님? 네, 봤습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라고 보세요? 어제 계속해서 불법의 불법, 불법의 불법 이렇게 했잖아요. 불법의 불법이라고 했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은 저는 대통령이 누구보다 저야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평생 법으로 살아왔잖아요. 법률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 봐서도 이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생각 같아요. 그거를 우리가 옹호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통령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공수처가 불법의 불법을 저지르면서 나를 이렇게 하느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시민 그 앞에 한남동에 나와 있는 국민들이 다칠까 봐 유혈 사태가 날까 봐 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간다 이런 주장을 한 거잖아요. 거기에는 어느 정도 저도 좀 뭐랄까 동정이 가요. 의원님 당사자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한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대해서 좀 불복하고 싶고 다투고 싶은 심정은 누구나가 있죠. 있을 수는 있는데 보수 정당이잖아요. 보수 정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법치주의잖아요. 항상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얘기가 나오면 그거 굉장히 비판하셨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영장이 나온 거잖아요. 어찌 됐건. 나왔죠. 나왔죠. 그거는 수능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법치주의에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의해서 나오면은 수능을 해야죠. 당연히 수용해야죠. 법치주의가 영장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주장이 왜 서울중앙지법에서 내야 되는데 서부지법을 냈느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칙에 의한 것을 지금 탈피가 됐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법률가가 아닙니다. 탈피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저는 방송에 출연하면서 하기 전에 여러 법률가들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하냐? 영장이 나왔지 않느냐? 똑같은 내가 우리 앵커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정상적인
영장이 나왔으면은 예.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느냐. 다툴 이유도 없고 알겠습니다. 방어할 이유도 없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원칙에 어긋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예.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알겠습니다. 이야기인 겁니다. 예. 자, 어제 대통령이 남겼던 메시지들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 예. 육성 메시지에서는 이제 영장 불법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어제 이제 의원님은 안 가셨죠? 저는 안 갔습니다. 지도부는 예. 원래 예, 예. 가지 말라는 예. 게 당의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의원들 만나가지고 남겼던 메시지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당에 너무 모범생들만 가득하다. 전투적인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건 뭐라고 들으셨어요? 이거는 확인되지 않는 전원들로 전해지는 거죠. 전원들로 전해지는 거죠. 예. 전원들로 전해진 것 가지고 제가 뭐라고 가타부타 이야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 예. 그거는 저 대통령 입장에서 마지막에 자기 심정을 피력했던 것 아닌 것 같아요. 피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 그것을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기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정확한 이게 기자들에 의해서 취재에 의해서 전해진 거고 예. 어떤 국회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우리 지도부에게 예.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이야기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아, 확인된 바가 없어요? 예,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맞다라고 하면 그래도 뭔가 비슷한 얘기 했으니까 기자들이 썼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대통령 의도는 예. 저는 이런 얘기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돼 있어요, 의원님. 요즘 레거시 미디어는 너무 편향돼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잘 정리된 정보를 보라. 그거는 저는 예. 여야를 분문하고 예. 요즘 가짜 뉴스 뭐 이런 예. 게 많이 등장하잖아요. 예.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진영 논리에 좀 너무 빠져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튜브 그런 측면에서 예.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이야기도 제가 직접 들었으면 예, 제가 예.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런 말씀이 직접 나왔다고 하면은 예. 아닙니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내가 대답할 수도 있다. 어쨌든 요 대통령의 말은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거는 아니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을 잘 지켜달라.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직 지금 본인이 그러면은 그거를 인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 아직까지 무슨 선거도 될지 예. 안 될지도 아직 모르는데 그래요? 미리서 유추해 가지고 예. 정권을 재창출하고 국민들을 잘 지켜달라. 그리고 보수 정당을 잘 지켜달라. 이것은 우리 당원의 1호 당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근데 의원님 무슨 아직까지 무슨 대통령 선거도 있지 않는데 그거를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근데 아니죠. 어제 대통령이 이제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 그리고 대통령 2년 반 더 해서 뭐 하겠냐.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전해졌는데 그러면 대통령 스스로도 뭔가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진실이라면은 예.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겠죠. 왜냐하면은 이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탄핵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보는데 그 이야기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 나왔는지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알겠습니다. 대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면 했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어제 비공개 의총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했거든요. 그건 의원님 들으셨을 테니까. 뭐라고요? 보세요. 여러분들의 다 대통령 의견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의 다 전사가 돼야 된다. 피하면 안 된다. 우리가 전사가 되어야 대통령의 비상겸이라는 수단이 잘못됐어도 민주당의 무도함을 알리는 동기만은 이어받아서 민주당 집권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전사가 된다는 얘기는 대통령이랑 비슷한 거고 비상겸의 수단이 잘못됐다. 이건 인정을 했네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리고 민주당 집권을 막아야 된다. 여기 있군요. 조기 대선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나서야 된다. 이러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걸 염두에 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조기 대선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서 막아야 된다. 이 이야기는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보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바로 자리가 의원총회 가면은 권성동 대표 바로 뒷자리에 제가 앉거든요. 그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전사가 되라 이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우리 국민의힘에 자기의 의견, 국회의원들이 어떤 방송, 유튜브 방송이 라디오든 TV든 매체건 어떤 방송에서 좀 나가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주장을 좀 홍보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야권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자기네들 당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도 하고 또 투쟁을 해왔잖아요. 자, 그리고
모든 정당의 목적은 이 정권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민주당이 됐든 예. 우리 국민의힘이 됐든 예. 그러나 이것은 누구나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도 이야기를 할 수 예.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차기 정권을 창출하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권이 전 정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렇죠.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원내대표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이 안 열리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그거를 이제 만약에 수도 대비를 해야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비를 하는 거 제가 네. 이해는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에서 조기 대선 열린다고 가정하고 질문을 드리면 유권자들은 물을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고 갈 겁니까? 아주 이제 거치게 질문을 드리면 대통령을 안고 갈 겁니까? 버리고 갈 겁니까? 요거를 물을 텐데 대통령의 어제 메시지는 나를 지켜달라 안고 가라는 거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딜레마죠. 딜레마인데 예. 법의 판단이 내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기 대선이라는 거는 파면이 결정된다는 걸 전제라는 거니까.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이거 미리서 가정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수석 대변인으로서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스탠스대로 하면 안고 가는 거죠. 지금의 당의 입장은.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현재 스탠스는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러나 그거를 가정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원내 수석 대변인으로서 그래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기 대선이 열렸을 때 그때 뭐 수사 상황이나 이런 것들 보고 판단한다. 그렇죠. 그거는 판단해야죠. 그때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알겠습니다. 판단을 갖고 있고 국민들이 어떤 것을 바라는가 그때 가서 판단해야죠. 자, 의원님 어제 저희 김상욱 의원 인터뷰했습니다. 보셨어요? 봤습니다. 김상욱 의원과 우리 김대식 의원님과의 의원총회에서의 있었던 일을 보도가 됐고 어제 김상욱 의원한테 제가 질문 드렸더니 나중에 김대식 의원 만나서 저 다 오해를 풀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그리고 그런데 다시 형님이라고 부릅니까 김상욱 의원이? 아니 제가 전화가 와서 그러대 아니 나는 형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해도 형님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럼 나도 아우라고 생각할 거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제가 해명을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 탄핵을 했다, 탄핵을 반대했다, 찬성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그 문제는 아무도 현안 문제를 우리가 토론하고 있을 때 내가 김상훈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우리가 히틀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우리 김상훈 의원이 유대인이냐 그리고 우리가 전두환 추종 세력보다 못하냐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김상훈 의원이 이런 말을 했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얼마든지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소신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이런 이야기를 막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내 형으로서 충고한다. 표현을. 그렇죠. 그런 이야기인데 다 재고 제가 하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히틀러고 알겠습니다. 김상훈 유대인이고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해를 풀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짧게.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앞으로도 뭐 김상욱 의원이든 다른 의원이든 저 초재선 소장파 의원들이 당론에 반대되는 이야기 주장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당론에 반대되는 주장을 의원총회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표결도 저는 제일 지금 민주당에게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 뭐요? 하나가 있어요. 민주당은 신랄하게 토론을 해요. 그래가지고 당론이 딱 결정하잖아요. 그러면은 표결에 들어가면 한 표도 이탈이 없어요. 저는 굉장히 부럽게 생각합니다. 그게 정당 정치거든요. 우리 국민의힘도 난 그러니까 얼마든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기의 국회의원이 300명이 자기 소신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야기하라 이거야.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거기서 치고받고 해도 된다. 그러나 당론으로 결정하면은 당론을 따라주는 게 정당 정치의 그 기본이다. 저는 이 주장을 끝까지 저는 고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국민의힘의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참여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